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이 5년 만에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의 유입은 많았는데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도 많았다. 결국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빠져나간 부동산 문제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용산과 영등포 노숙인 시설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성동구청 공무원이 현직 구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 2,000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노원구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에 나섭니다. 미협조 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불이익도 준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IM 선교 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국내 발생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는 노숙인 지원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2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76,926명입니다. 이 중 서울에서는 105명이, 경기 118명, 인천 41명이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8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3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다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에 이어 광주와 강원도 홍천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선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미인과 대한교육시설 방역수칙을 추진하며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제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전부터 노숙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운영 중이던 노숙인 시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1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는데요. 이와 함께 어제인 27일에는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1명이, 용산구 다시서기센터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현재 이 시설들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서울역 노숙인 시설과 연관성이 있는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5급 공무원인 A씨가 현재 구의원인 B씨를 양팔로 끌어안고 귀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 가해자 A씨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동구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자치구 신년 인사회마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이 절실한 때인데요. 성북구가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올 한 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엄정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열린 성북구 신년 인사회입니다. 구민회관을 찾은 주민들로 행사장은 북적였습니다. 불과 1년 전 일이지만 생경하기도 하고 그립기만 한 풍경.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현장 소통이 단절되자 성북구가 유튜브 채널인 성북TV를 통해 올 한 해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주민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5인 미만의 소득을 만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그러하다 보니까 불가피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나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앉은 성북구 20개동 주민자치회 대표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코로나19 방역과 확산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성북구의 안전을 위한 방역 대책이 먼저 공고하고 내년도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자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가구 1인 검사에 주민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제적인 방역과 예방 활동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월 14일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각 세대, 각 가정에서 이웃에서 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주민들은 신축년 한 해 동안 성북구가 주민자치 사업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0개 동에서 123개의 의제가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성북구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년 예산은 저희가 약 한 8억 8천만 원 규모로 예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별로 평균적으로 말하자면 한 13개, 한 개 동당 13개씩 이렇게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됐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온라인 정책 설명회. 성북구는 다음 달 2일 전통시장 상인, 4일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 온라인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유동규 마포구청장이 올 한 해 구청 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 행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마포구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47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올해 구는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주택을 자체 매입해 주거위기 취약 가구에게 제공하는 마포 하우징 사업을 확대하고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데이케어 센터 건립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마포구 예산의 53.4%를 복지 분야에 투입해 저소득층,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선 한류 공연 관광 콤플렉스와 서울 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또 마포 걷고 싶은 길 10선과 관광명소 사이버 투어 등 언택트 관광산업 육성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및 혁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맞춤형 정책 개발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민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 운영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5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시장을 끼고 있는 광진구 자양 4동 일대가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멈추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후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자양 4동 일대. 차량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근의 능동시장은 사정이 더욱 열악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형성된 시장이다 보니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통행까지 쉽지 않은 상황.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2년 전부터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간 10억 원을 투입해 골목길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능동시장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고
3월쯤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로 주택가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양사동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 최근 도시재생 사업 이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창신동의 사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했다가 추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주차는 힘들어도 그렇게 해도 뭐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한강에 주차해가지고 월주차. 이게 진작부터 이게 그거 된다고 그랬는데 재개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 피라들 많이 지니까. 이처럼 도시재생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자 광진구는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감안해 이대로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도 될지 서울시에 문의한 겁니다. 골목길 재생과 재개발이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여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한 상태고. 한편 자양사동에 이어 화양동도 지난해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창신동 일부 주민들은 도시재생 지역이라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종로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이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시재생 1호 사업지로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된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 사업에도 주거 환경이 나아지지 않자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종로구청은 창신동의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재외 처리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종로구청을 상대로 재외 처리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재결 기간 60일이 다 되어가지만 현재 처리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피청구인이 두 명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랑 종로구청이랑. 종로구청이 문의하신 거는 이번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이번에 위원회가 이걸 처리돼 있고. 행정심판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해야 할 경우 31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사전에 권고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2월 8일은 접수일로부터 71일째 되는 날이지만 취재 결과 주민들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지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권이 아니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90일 이내에 처리를 하면 사실은 행정처벌법상 뭐 위배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창신동 주민들 측에서는 고의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현 정부 여당의 그 정책이 실패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울시나 중앙행심도 아마 부담이 많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 이유로 아마 미루지 않을까.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은 지난 1월 12일부로 관할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규정된 처리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안건 복귀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오면은 그거를 지키기가 거의 좀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내건 정책에도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의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소위 말하는 갑질은 없었는지 같은 내용을 설문조사해 발표했는데 결과가 썩 좋진 않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용산구 지부에서 최근 용산구 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16개 항목의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로 용산구청 공무원 1,300여 명 가운데 527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잘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구의원들의 인격 무시를 포함해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은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에 대해선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료 요구가 의정 활동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구청과 간부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란 항목이 6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더욱이 제출된 자료는 의정 활동에 잘 사용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도 70% 넘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미 제출된 자료나 중복된 자료 요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60%가 넘는 공무원들은 상임위원회 때 구의원이 업무 내용을 모르고 질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와 함께 자질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구의의 회기 중 의사 진행이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연장되는 것도 대부분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올해 했던 내용을 좀 보완해서 매년 1회 구의정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구의원에게 바라는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전달하고 또 구의원들이 직원들한테 원하는 걸 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한편 모범 구의원으로는 황금선, 김정준, 윤성국 의원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용산구청 공무원노조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용산구의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시다라는 대자보가 붙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원구가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는 좁은 경비실에서 폭염을 견디는 것은 경비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으로 꼽힙니다. 경비원들 진짜 여름에 너무 선풍기 한 대로 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다가오는 여름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원구가 경비실 에어컨 설치 돕기에 나섭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구비 2억 원을 투입하고 에어컨 설치 시 한 대당 최대 48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에어컨이 설치되면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주실 수 있어서 좋고. 우리 경비원들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또한 사업 동참을 이끌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선정 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도 여기 협조 안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 지원에 심사할 때 불이익을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현재 노원구는 지원 조건과 절차 등이 담긴 안내문을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선정하고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방역과 소독이 강조되고 있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남구에서는 한 기업이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 방역 봉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뿌리고 닦고 또 닦고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와 수도꼭지는 특히 더 신경 써 닦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때가 서로 간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병균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표면 살균해드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강남구의 한 복지관 주방 살균 방역 자원봉사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다름 아닌 전문 관리업체 직원. 코로나19 시대 자원봉사에 기업의 특기를 살린 겁니다. 이들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거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돌며 소독 방역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기업의 가치가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인데요. 방역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내에 이제 이런 소독 방역 지원이 필요한 세대와 이제 사회복지기관들을 방문해서 전문 소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이 이어져서 지역 내에 필요한 곳들에 좀 더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더 큰 파고를 맞아야 하는 취약계층,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도달하길 기대해 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을 제한하지만 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습 격차와 함께 발달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교실 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각 학교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지역 내 학원과 헬스장 등에 강남형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거리두기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550곳으로 업소당 300만 원이 설 연휴 이전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내일까지며 지원금의 사용은 방역비 용도로 제한되며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퇴근길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고 한파에 때 아닌 강풍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들 피해 없으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